끝까지 보시면 스페이스X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월가의 가장 낙관적인 애널리스트조차 머스크 본인보다 훨씬 보수적인 숫자를 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2026년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티커는 SPCX. IPO 공모가는 주당 $135였고 총 5억 5,555만 5,555주를 발행해서 단번에 $750억,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끌어모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 기록이었던 사우디 아람코의 2019년 IPO가 $290억. 그 다음이 알리바바의 2014년 IPO로 $220억. 스페이스X는 그냥 그 기록을 2배 넘게 날려버린 거예요. 상장 첫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공모가 $135에서 시작해서 $160 95센트로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19% 오른 거죠. 시가총액은 첫 거래일에 이미 $2조 넘겼습니다. 미국에서 $2조 이상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 공모가 $135를 기준으로 한 상장 직전 평가액도 이미 1조 7,50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테슬라 시가총액 바로 위에 위치했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2개로 미국 상위 10개 기업 목록을 동시에 채운 셈이에요. 일반 투자자들도 이번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어요. 로빈후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소파이,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공모가에 청약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다만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원하는 수량을 다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배정을 못 받은 경우도 많았어요. 6월 12일 이후엔 일반 증권 계좌 있으면 누구나 시장에서 SPCX를 살 수 있게 됐고요. 이번 IPO 평가의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매달 75만 명에서 150만 명 사이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어요. 지난 분기에만 연결 서비스 부문에서 11억 9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고요. 스타링크 전체 매출은 2025년 말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말이 되면 이 숫자가 24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타링크만 있으면 충분히 큰 회사인데 스페이스X는 올해 초에 xAI와 합병을 했어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딜 덕분에 xAI의 그룹 플랫폼과 콜로서스 슈퍼컴퓨터가 스페이스X 산하로 들어왔죠. 콜로서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이스X 투자 논리의 핵심 축 하나가 된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모틀리풀은 xAI가 오픈AI와 엔스로픽을 따라잡기 위해 매달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경쟁 비용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된 아이브스는 이번 상장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지금이 딱 적기라고 했어요. 그는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생태계 전체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봤고요. 이번 IPO에서 평균 12개월 목표 주가는 $165로 공모가 대비 약 22% 상승 여력을 반영한 수치예요. 자, 여기까지는 IPO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상장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2030년에 약 1조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다 이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2031년에 1조 달러를 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놀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발언인지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월가에서 스페이스X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이 모건 스탠리예요. 이번 IPO의 주요 인수자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숫자를 보면 2028년 스페이스X 매출은 1,600억 달러, 2030년엔 3,300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엔 3조 4천억 달러를 예상해요. 2040년 기준 조정 EBITDA는 2조 7천억 달러를 넘길 거라고 봤고요. 이 전망 자체도 엄청나게 공격적인 숫자인데 머스크 본인의 예측은 2030년 기준으로 모건 스탠리 추정치의 3배예요. 월가 최고 낙관론자보다 3배 더 낙관적인 게 머스크 본인인 거죠. 이 성장률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속도로 커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스페이스X의 2025년 매출은 187억 달러였어요. 2030년에 1조 달러에 도달하려면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42%가 되어야 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오시게 비교를 해드리면 아마존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의 성장률보다도 빨라요. 아마존이요, 그 아마존보다요, 모건 스탠리는 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을 AI 인프라에서 찾고 있어요. 2030년에 스페이스X의 AI 사업 하나에서만 1,90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xAI의 그록 플랫폼과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합병 효과를 반영한 숫자예요.
그런데 성장 시나리오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은 사실 정부 수주예요. 스페이스X는 현재 나사, 우주군, NRO, 우주개발청으로부터 누적 2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활성화된 계약만 62개이고 잔여 계약 가치는 118억 달러에 달하죠. 그 중에서 나사 아르테미스 유인달 착륙 시스템 계약은 단독으로 40억 4천만 달러인데 아르테미스 4호 임무에서 두 번째 유인달 착륙 시연을 담당하는 계약이에요.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디딜 때 그 로켓을 스페이스X가 만든다는 얘기죠. 정부 계약 쪽에서 또 주목할 만한 건 골든 돈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스페이스X가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FA는 2026년 한 해 동안 스타쉽이 LC-39A 발사대에서 최대 4사발 발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어요. 스타쉽이 상업용과 정부용 모두에서 중대형 발사 시장의 주력 로켓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I 위성 사업도 준비 중이에요. AI 윈이라고 불리는 위성인데 쉽게 말하면 우주에 띄우는 AI 연산 서버렉이에요.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고 우주 진공의 방사 냉각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죠. 1세대 단위 기준으로 최대 출력은 150kW이고 태양광 패널과 방열판을 합친 날개 폭이 70m예요. 위성 길이는 레이저 링크로 연결되고 스타링크망과도 이어져서 저지구 궤도에서 수밀리초 수준의 저지연 연결을 제공해요. 이 위성은 이미 검증된 스타링크 V3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통신 위성보다 설계가 단순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제조는 텍사스주 베스트롭에 있는 확장된 기가셋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태양광 제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고 AI 위성 본격 생산은 2027년 말까지 합리적인 규모에 도달할 예정이에요. 이 위성들을 대량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타쉽이고요. 스타쉽은 시간당 여러 차례 발사가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왜 굳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올리냐고요?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 부족, 냉각을 위한 엄청난 물 소비, 그리드 한계라는 물리적 제약에 막혀 있어요. 우주에서는 낮과 밤 없이 상시 태양광을 쓸 수 있고 진공 환경에서의 방사 냉각은 물이 필요 없고 태양 에너지는 사실상 무한해요. 머스크는 이 방향이 인류를 카르다쇼프 척도 기준으로 0형 문명에서 1형, 나아가 2형 문명으로 발전시키는 경로 위에 있다고 봐요. 에너지 활용 능력으로 문명 수준을 분류하는 이론인데 2형 문명은 별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활용하는 수준이에요. 혹시 위성이 너무 많아지면 궤도가 혼잡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머스크는 이미 운용 중인 약 1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 경험을 근거로 들며 대형 위성군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밝혔어요. 위성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과 수명이 다한 위성을 스스로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설계도 이미 스타링크에 적용돼 있고요. FCC도 최대 100만 기의 궤도 데이터 센터를 위한 스페이스X 신청서를 접수했을 정도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스페이스X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시장에 대비해서 첫날 19% 올랐어요. 2025년 매출 187억 달러에서 출발해서 머스크 본인은 2030년에 1조 달러, 2031년엔 그걸 넘길 거라고 했어요.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모건 스탠리조차 2030년 전망을 3,300억 달러로 보는데 그것도 이미 엄청난 수치이고 머스크는 그보다 3배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죠. 정부 수주 220억 달러, 스타링크 가입자 1,000만 명, XAI 합병, 우주 데이터 센터, 스타쉽 44회 연간 발사 승인, 골든돔 수주 후보, 인프라는 이미 깔리고 있어요. 머스크의 1조 달러 발언이 성견지명인지 아니면 과도한 낙관인지 그 답은 2030년에 나오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게임의 판을 짜는 사람은 머스크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 딱 맞는 타이밍에 알림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